자, 매주 월요일 내돈 우리 집 경제를 지키러 출동하시는 두 분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관 히어로 슈퍼맨 권혁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더우먼 김소미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동키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는지 두 분의 내용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보험상담소 문 열어주시죠, 권혁준 전문가님. 네,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소. 보험상담소 오픈합니다. 보험보소, 허이. 보험보소, 허이. 보험보소. 얼쑤. 오오. 네, 오늘은 간 이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사연을 들으시면 아마 오늘 이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간이식에 관련된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보험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보험 특약 중에 5대 장기 이식 수술이라고 하는 특약을 많은 분들이 스쳐 지나가듯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이 특약은요, 어느 증권에나 빠지지 않고 자주 등장하는 특약 중 하나입니다. 저도 있나 싶어서 한번 봤더니 네. 제 보험에도 증권에 있더라고요. 맞아요. 동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게 나한테도 있나? 하고 보시면 있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물론 주위에서는 이런 수술을 하는 경우 많이 보지는 못하셨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장기를 이식하는 일이니까 이건 진짜 큰 수술이다라는 건 아마들 알고 계실 그쵸. 겁니다.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겠어? 또는 나는 이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한번 쓱 보고 넘어가는 특약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5대 장기 이식 수술 특약의 5대 장기는 간, 췌장, 폐, 심장, 신장을 이야기합니다. 약관상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 수혜자로서 5대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한 번이군요, 수술인데. 맞아요. 네. 한 번입니다. 그리고 약관을 보면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팁이 한 가지 있는데요. 약관의 단, 랑게한스 소도세포 이식 수술은 5대 장기 이식 수술로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랑게스한스. 이름이 어렵죠. 랑게스한스 소도세포 이식 수술은 췌장 내 선 모양의 내분비성 세포군을 분리, 배양해서 환자의 간이나 콩팥에 이식하는 방법의 수술인데요. 이 방식의 수술은 췌장 이식보다 간단하며 반복적인 수술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5대 장기 이식 수술의 5대 장기라는 건 간, 췌장, 폐, 심장, 신장. 인데 췌장 이식 수술에 해당하는 랑게스한스 소도 세포 이식 수술, 요거는 간단하고 반복적인 시술이 가능한 수술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보험회사가 요거는 지급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약관에 명시를 해놨다라는 거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약관을 살펴보았으니 오늘의 사연 소개해드릴 텐데요. 네. 간 이식을 받은 우리 아버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60세셨어요. 굉장히 젊으시네요. 네, 네. 맞아요. 간암 그리고 간경화로 이식을 하게 된 케이스였는데요. 네. 수혜를 해주는 공여자는 따님 두 분 중 올해 나이가 24살이 된 막내 따님이셨거든요. 평소 따님들에게 자상하셨던 아버님이셨기에 따님들은 사실 이 모든 과정을 씩씩하게 버텨주셨고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 지금까지도 저희들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사연입니다. 네, 사실은 따님의 표정이 너무 밝아서 네, 조심스럽게 이 사연을 좀 방송에 내도 될까요 했더니 얼마든지 좋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간이식을 하게 되면 병원에 3, 4회 정도 방문을 하게 됩니다. 네. 기본적인 검사를 모두 하게 되는데 검사비만 300만 원이 넘어요. 병원비가 나오는데 엑스레이 검사, 신전도 검사, 피검사, 소변검사, CT 촬영, 그리고 또 정신과 진료도 특이하게 보게 됩니다. 아니, 장기 이식을 하는데 정신과 진료는 왜 받아요? 장기 이식 센터에 사회복지 상담이 따로 있고요. 아무래도 장기를 기증하는 공여자가 가족이 될 텐데 혹시나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수혜자의 요청으로 불합리하게 하게 되는 경우도 사실은 있죠.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장기를 공여하고자 하는 분의 본인의 자발적인 기증, 동의
동의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대가성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거를 조금 조심하는 건데요. 자세한 상담 후에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무래도 장기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내 장기를 이식해 주는 거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내 몸에 이식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뭔가 좀 복잡하면서도 심도 있는 그런 사전 검사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다시 사연으로 돌아와서 따님이 뭐 CT 촬영, MRI 촬영 등등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는데요. 네. 가장 힘든 검사는 사실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거요? 바로 간 조직 검사를 하실 때라고 하셨는데요. 바늘을 찌르고 탕 쏘는 소리가 여러 번 들리는데 사실 아픈 것보다는 좀 무섭고 겁이 났다고 하셔요. 그런데 따님 마음이 너무 이쁜 게 자기는 검사나 수술을 하면서 보니까 수액이 한 2-3개 정도만 달려 있었는데 기억나요. 아버님 수액은 정말 많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걸 보고 아버님 걱정을 내내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이 말씀하실 때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전 조금 붉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좀 너무 예뻐서. 그러니까 따님은 혈액형이 B형이에요. 아버님이 혈액형 O형이셨어요. 혈액형이 다르면 부작용을 없애야 하기 때문에 아버님이 더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액 주머니죠. 그 주머니가 굉장히 아버님은 막 7-8개 되어 있고 따님은 1-2개 정도. 근데 그것도 본인이 힘드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간 이식을 할 때에 혈액형이 다르더라도 일단 가능은 한데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그걸 없애기 위해서 기증을 받는 분은 조금 더 많은 수액을 맞게 되고 그리고 기증을 하는 사람도 수액의 개수가 조금 늘어나는데 그 따님은 아버님이 더 많이 맞고 계시니까 그게 더 안쓰럽다라고 얘기를 했다. 맞아요. 분여 시간이 너무 보기 좋네요. 그렇죠. 맞아요. 수술 잘 진행됐겠죠. 네. 물론 수술이 이렇게 좀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면 좋았겠지만 너무 안타까웠던 건 아버님이 간성 혼수까지 오게 되는 상황이 왔었어요. 맞아요. 이 간성 혼수라는 건 간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뇌 기능 저하 증상인데요. 이때 중요한 게 식사를 간성 혼수식으로 드셔야 해요. 다들 잘 모르실 텐데 단백질 30g 그리고 소금 5g으로만 제한된 식사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님께서는 간성 혼수식을 입에도 못 대고 식사를 못 하셔서 다행히 선생님이 간장 제한식으로 바꿔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조금씩은 드셨다고 해요. 병원밥 진짜 맛없죠. 힘듭니다. 근데 제한을 많이 되면 아버님 안 그래도 마르셨는데 아버님 게다가 간암 생기면서 당뇨도 사실 같이 치료받는 상황이셨어요. 그러니까 수술 전 당 조절도 어려운데 칼륨이 낮아지면서 병원에서는 오렌지 주스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오렌지 주스 도움을 받으려고 드셨는데 그러면 혈당이 또 오르죠. 아버님은 당뇨 치료 중이셨으니까 이게 모두 따님과 혈액형도 안 맞아. 당뇨도 치료 중인데 칼륨이 낮으니 오렌지 주스를 드셔야 되는데 모든 게 다 조금 어려운 상황이셨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로 이걸 하자면 저게 또 날리고 저걸 하자니까 또 이쪽이 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로 꽤 어려움을 겪으셨네요. 이 아버님께서. 맞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 당일날 따님은 가장 기억나는 게 폐호흡 재활 운동기구였다고 하는데요. 보통 전신 마취를 오랫동안 받게 되면 폐가 수술하는 동안 쭈그러들기 때문에요. 폐를 다시 팽창시키기 위해서 큰 관 같은 곳에 들어가서 시행하는 호흡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보통 호흡, 폐활량 운동기구인데 수술 전에는 폐활량이 1500ml까지 올라갔던 게 수술 후에는 그 절반인 750ml밖에 못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몸을 회복하는데 정말 중요한 운동이어서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일단은 수술을 준비하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두 분께는 어려운 시간들이었는데 그래도 수술은 잘 진행된 거죠. 정말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두 분 고생하신 만큼, 그러니까 걱정하신 게 무색할 만큼 아버님, 따님 두 분 모두 건강을 찾으신 상태고요. 아버님께서 며칠의 고비가 있었지만 무사히 잘 넘어가셨습니다. 지금 가족분들 모두가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님이 너무 좋으신 게 오늘 하루가 정말 저희 감사해요. 라고 모두가 얘기해요. 그래서 가끔 안부를 물을 때마다 정말 사실은 큰 희망을 느끼게 되는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추운 겨울에 가슴이 정말 따뜻해지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다행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얘기해줘야 되는 건 가슴 따뜻한 기억입니다. 자, 오늘 방송 끝 할 수는 없잖아요. 간이식 수술을 하셨어요.
병원비가 얼마가 들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보험을 통해서 얼마나 도움을 받게 되셨는지 이런 것들을 또 알아봐야죠. 네. 네, 많은 분들이 병원비와 보험금, 보장 금액을 궁금해하실 텐데요.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아버님께 간을 주신 공여자였던 따님은 병원비가 7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다. 그쵸. 네, 그리고 수혜자 간을 받으셨던 아버님은 간 이식 수술비까지 해서 총 2천만 원이 조금 넘게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아버님이 간암으로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산정특례 5%가 적용된 금액이었어요. 적용이 된 금액이 2천만 원. 그렇죠. 그쵸. 자, 여기서 산정특례란 동키 여러분들 이미 들어보셨겠지만 나라에서 정한 진료비가 높거나 희귀질환, 중증 질환 등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에게 의료비 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질병마다 그 지원해주는 비율은 다 다르답니다. 네, 사실 아버님 영수증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찍혔어요. 실제 발생한 비용은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는 1억 2천. 엄청나죠. 근데 2천만 원 정도가 아버님께는- 다행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산정특례 적용돼서 아버님 간이식 수술 포함. 자, 그럼 두 분 전문가와 계속해서 4부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3부에서 마음 따뜻한 아버님과 따님의 사연을 들어봤어요. 근데 아직 더 해주실 얘기가 남았다고요? 네, 이 두 분 사례에서 또 중요한 건 아버님이 간이식을 받았어요. 그럼 뭘 잊으면 안 될까요? 후유장애. 네. 너무 폭이 넓은 질문이었어. 아버님이 네, 간이식을 그쵸, 했는데 그쵸, 그쵸. 뭘 네. 잊으면 안 될까요? 그렇죠. 네. 아버님 맞아요. 물 드셔야죠. 그렇죠. 식사도 물도 하셔야 드셔야 돼요. 되고. 그럼요. 어. 식사하셔야 다시 돼요. 돌아오겠습니다. 오렌지 주스 드셔야 네. 돼요. 후유장애 75% 잊으시면 안 되겠죠. 수술비만 생각하고 5대 장기 이식 수술비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간 이식을 받으신 경우 질병 후유장애 75%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아버님께서 가지고 계신 보험이 10가지셨어요. 그중 맞아요. 실손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제외한 8가지 보험이 모두 납입면제 적용이 되셨습니다. 네. 와, 아프신 거는 조금 속상하지만 그래도 8가지 보험이 이제 납입 면제가 돼서 보장만 받으시면 되는 네, 거니까 맞아요.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납입면제 이야기를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보장만 받게 해주겠다는 보험회사에서 정한 제도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납입면제 조건에서 후유장애 50% 이상일 경우 납입 면제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으면 면제가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첫 번째 후유장애, 두 번째 납입면제. 우선 후유장애는 질병 후유장애든 상해 후유장애든 정말 모두 다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뒤에 이야기가 나와질 거예요. 네. 후유장애에 대한 내용은 정말 많이들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아버님의 경우에는 간이식을 받으면 후유장애가 75%나 되는 거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다른 부분도 간단하게만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후유장애 75% 정도 되는 경우는 심장, 폐,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그리고 평생 동안 혈액 투석을 하셔야 하는 분들 자 마지막으로 방광을 상실하신 분들도 후유장애 75% 진단을 받습니다. 사실 그 외에도 정말 많지만 그 내용들은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사연에 따라서 그때그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납입면제 정말 강조하는 이유가 눈여겨보시면 좋아요. 아까 제가 후유장애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50%, 이 50%의 수치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왜 내 보험은 후유장애 80%일 때만 납입면제를 해주죠? 라는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즉 우리는 보험을 가입하거나 점검을 할 때 납입면제라는 글씨만 보면 나 납입면제 되나 보다 반가운 마음도 들고요. 그냥 사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납입면제가 몇 프로지 이걸 보기에는 조금 많은 분들이 사실 어렵죠. 네 거기까지 못 가세요. 그래서 납입면제 조건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납입면제는 80%는 사실 납입면제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인체의 80% 정도 이뤄야지 보험금을 준다라는 말과 동일하거든요. 사실 간이식 수술도 정말 큰 수술인데 몇 프로죠? 75%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간이식을 하신 분마저도 80%를 넘지 않고 75%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80% 이상 후유장애일 때 납입 면제를 해주겠다. 이거는 진짜 그 조건을 만족하기가 쉽지가 않다. 어렵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내 보험 증권에 50% 이상 후유장애일 때 납입 면제가 되는 조건의 보험인지를 확인을 꼭 해보셔라라는 얘기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저렴한 이 5대 장기 이식 수술 특약은
가입 금액을 2천만 원, 3천만 원에 보험료가 한 100원 정도 하는 가성비 높은 특약이에요. 굉장히 저렴하네요. 네. 네. 이 수술 특약이 사실 특수한 상황에서만 쓰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정말 큰일이 닥쳤을 때 정말 큰 힘이 되는 특약이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장기 이식 수술이라고 하니까 에이 나한테 설마 이러실 수 있는데 요즘에 신장 안 좋아서 투석을 하다가 신장 이식하는 수술 네. 받으시는 네.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5대 장기 이식 수술에 속하는 신장 이식 수술도 간 이식 수술과 마찬가지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신장도 5대 장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5대 장기 이식 수술비가 있으시다면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 이식을 안 했고 투석만 영구적으로 하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도 75% 후유장애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유장애 신청을 하지 않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분도 많아요. 내가 해야지만 받을 수 있군요. 정답이에요. 후유장애 혹은 납입면제 모두 보험금 청구하듯이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방송 들으시다가 나 신장 투석하고 있어요. 혹은 우리 오빠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는 분이 투석한다라고 한다면 약관을 꼭 확인해 보시고 저희 도움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약관 확인하는 거 아니면 보험 증권 확인하는 거 잘 모르겠다. 그럼 그냥 도와주세요라고 하시면 저희가 깔끔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신 분들 좀 살펴보자니까 4253님께서 저희 아버지께서 신부전으로 인공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셨는데 혹시 말씀하신 5대 장기 이식 수술 특약이 인공심장 이식 수술에도 적용이 될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심장 이식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 수술도 굉장히 힘든 수술이기도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공심장 수술은 좌심실 보조장치 삽입 수술을 말하는데요. 네. 심장 이식을 하고 가장 오랫동안 생존한 분은 미국의 사례입니다. 24살의 환자가 심장 이식을 하고 545일간 생존한 네. 기록이 보고되는 만큼 이 심장 이식 수술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많이 남아서 가족분들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그럴 텐데요. 것 같아요. 이 5대 장기 이식 수술에 당연히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75% 후유 장애입니다. 수술비와 후유 장애 납입 면제에 대해서 꼭 놓치시는 게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7809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앞서 왜 따님이 아버님께 간이식을 해주는 경우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질문을 주신 게 가족이 아니라 타인이 간이식을 해주는 경우에도 실손 처리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대신에 받으신 분 실손에 청구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간 이식을 해준 분이 아니라 간 이식을 받은 분의 실손으로 네. 청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거 그것만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해 보겠습니다. 한종애님 이런 질문 주셨네요. 4대 장기 이식 특약 꼭 해야겠네요. 특약 추가로 가입할 수 있나요? 전에 가입한 보험에다가요. 아니요. 특약은 죄송합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보험 증권에 뭔가 내가 넣고 싶은 특약을 새롭게 넣는 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 증권 보면 특약이 정말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빼는 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넣는 건 불가능합니다. 가능했던 때가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했던 때가 있고 가능했던 회사 상품들이 있었던 때가 있고요. 아. 근데 그런 게 되는 특수한 케이스가 있는 건 아니고서는 절대 없으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 생각엔 고객센터에 전화해 보시고 내가 이걸 특약을 넣을 수 있는 보험이냐 이걸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안 되는 게 맞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질문 주신 분이 5524님 실손에는 제한 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이 만약 예를 들어 2명 모두 합한 금액으로 정산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같은 부분에 대한 수술이기 때문에 한 가지의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은 상황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합쳐서 합한 금액으로 산정이 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한도다. 네. 그럼 그 안에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그 한도를 넘어섰다. 그러면 그 이상의 금액은 안 되는 거죠. 받을 수가 네, 없어지는 같은 거군요. 간이식 이식으로 인한 수술이기 때문에 5천만 원 한도로만 되는 거예요. 8637님 장기 이식에 동의한 시점부터 적출되는 시점까지 어떤 비용에 대해서 기증자의 의료비를 수혜자의 보험에서 보장을 하나요? 수술비 말고 검사비나 상담비 이런 것도 다 되는 건가요? 네, 병원에서 수납할 때 영수증 받으시잖아요. 그 영수증에 검사비, 수술비, 상담비 다 찍히실 거예요. 영수증 기준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건 제외합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받으신 분의 실손 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사실
받으시는 분이 사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음. 영수증 잘 챙겨주세요라고 얘기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 내가 예를 들어 네. 어떤 분에게 이제 증여를 해주기로 했다. 공여자가 네, 됐다. 네, 네, 그럼 네. 공여자로 되기 전에 네. 공여자를 로 이렇게 뭐라 해야 돼 선정이 되기 전에 네. 그 전에 검사했던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아, 그 검사의 목적에 대해서 써오세요. 그럼 가능합니다. 검사를 왜 했죠? 간이식이 가능할 거, 그러니까 검사가 완전 달라요. 간이식을 제가 간이식이 적합한지 이 사람과 적합한지 봐야 되잖아요. 그럼 그 대상자가 있을 거죠. 그럼 그 사람과 적합한 사람이 내가 맞나요? 이거를 대조합니다. 그럼 만약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래서 나와요. 못했어. 그래도 나와요. 아, 그래도 나와요. 그거를 내가 스스로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치료를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옵니다. 나와요. 네. 김지연 님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럼 따님은 수술 이력이 생긴 거잖아요. 실비나 앞으로 보험 가입에 영향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 이것도. 네, 그럼요. 음. 없지 않을까요? 네,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고요. 수술은 어쨌든 간에 내가 치료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요. 왜 제왕절개만 수술하더라도 네, 3개월 동안은 조금 뭐 면책되거나 그러니까 그냥 바로 가입되는 상품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보험을 가입하고 싶으신 건지 그게 먼저 중요하지. 운전자 보험 상관없습니다. 뭐 암보험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도 어리면은 상관없습니다. 네. 확인해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상관없는 걸로 권혁준 전문가는 가입을 시켜줄 수 있다. 능력자. 네. 운전자 보험은 전혀 상관없죠. 네, 가입하시는데 전혀 무리 없습니다. 네, 이렇게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5대 장기 이식 수술은 간, 췌장, 폐, 심장, 신장 이식 수술 시 지급받을 수 있는 가성비 좋은 특약이다. 네, 둘째. 장기 이식 수술일 경우 수술비만 생각하지 말고 꼭 후유장애도 잊지 말자. 네, 셋째. 후유장애일 경우 해당 비율을 보고 본인 보험의 납입 면제 기능도 살펴보자. 네, 세 가지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권혁준 전문가, 김소미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